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바로 유비쿼터스 세상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신나고 유익하고 재미나는 IT 세상으로 이끌 영원한 IT 전도사 JJ치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현재 이제 가자 유비쿼터스라는 주제로, 그죠? 이제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고, 또 여러분이 속한 기업이 선진기업이 되고, 특히 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선진개인이 되어가지고, 그죠? 행복을 선물 받기 위하여 이제 JJ치의 특강이 개송됩니다. 그죠? 근데 지난 시간 이제 현 IT 정보화 시대, 그리고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가장 핵심이 인터넷 이야기를 아주 재미나게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인터넷에서 하는 일,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인터넷의 기본 기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메일도 보내고, 그죠? 채팅도 하고, 또 이제 정보의 바다에서 검색도 하고, 각가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이제 인터넷으로 돈 벌어보자, 장사를 해보자. 그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벌써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셔셔셔 하면서, 우리 이제 유비쿼터스 이야기, 10번째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대사회의 가장 핵심인 이 인터넷 사업을 하자, 장사를 하자, 인터넷과 비즈니스, 이 주제로 오늘 한번 우리 유비쿼터스 시대, 다시 한번 유비쿼터스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터넷과 비즈니스, 즉 이제 이 비즈니스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일반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제 이 비즈니스. 특히 또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제 인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우리는 특별히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유비즈니스, 그죠? 그래서 오늘은 IT 정보화 시대, 현재 우리들은 IT 정보화 시대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IT 정보화 시대의 이 비즈니스, 또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인프라 속에서 우리가 펼치는 이제 사업, 유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특히 이태백, 현재 우리나라 20대 태반이 백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도 혹시 백수가 계신다면 오늘 저 강의를 잘 듣고 이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카드비 때문에 죽지 마시고, 그죠?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한번 행복을 선물 받자. 그죠? 오늘 그런 주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비즈니스를 우리는 한마디로 인터넷을 활용한 산업을 우리는 인터넷 산업이다, 또는 인터넷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산업, 현재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IT를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대, 그죠? 인터넷 산업. 인터넷 산업을 제가 이제 보면 크게 제가 한번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이제 이런 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인터넷 기반,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주는 기반 지원 사업이 있고요. 기반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관심인, 우리의 관심인 인터넷을 활용하는 활용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 기반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게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사업을 우리가 기반 지원 사업이라 합니다. 통상 인프라 사업이라고 하겠죠.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인프라 사업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는 이제 좀 전문 용어 같습니다만은 ISP 사업, 즉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주로 이제 또 어떤 돈이 많은 회사에서 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인터넷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망을 공급해 주는 거. 여러분 집에서 클릭으로 집에서, 그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 ADSL이나, 그죠? VDSL 또는 광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을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을
ISP 또는 접속 서비스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다 큰 기업, 특히 요즘은 우리 가정에서도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는 소호 사업이라고 하겠죠. 그죠?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나 또는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해주는 이런 또 전문적인 IDC 사업도 있습니다. 그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 사업 해가지고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뭐 KT나 하노르나 그죠?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주는 거. 그죠? 이런 걸 우리는 기반 지원비 사업이라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이런 기반을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인터넷을 가지고 사업하는 걸 활용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하는 걸 우리는 이제 우리가 기업 활동이나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또 우리는 인트라넷 시스템입니다.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요즘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서 기업 활동 또는 특히 경영 활동을 모든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의 꽃,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카머스. 이 전자상거래도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업 중에 가장 보편적인 사업이다. 전자상거래. 그래서 우리 통상 일렉트로닉 커머스다. 이렇게 이야기, 이시사업.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통상 컨텐츠 사업이다. 부가 컨텐츠 사업이다. 그래서 이 컨텐츠 사업들, 많은 범위가 포함되겠죠. 그리고 기타 각가지 응용 서비스 사업, 응용 서비스 사업. 현재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걸 제가 이렇게 크게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봐도 나이가 29이에요. 그런데 컴퓨터 한 지는 20년이 되고 특히 인터넷이 시작되면서 IT, 산업화해서 IT 정보화 시대로 바꿔버리고 벌써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도입돼가지고 인터넷이 이미 사업화가 돼가지고 인터넷으로만 또 경영을 활동하고 오프라인에 사무실도 없고 빌딩도 없는데 온라인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 기업들, 이런 다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출현한 지가 벌써 10년이나 됩니다. 실제 제가 인터넷을 접한 것도 90년 초고 이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실제 도입된 게 95년부터로 봐요. 벌써 10년이 되고 이 인터넷이 도입돼가지고 시대를 바꿔버렸습니다. 뭐로?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그리고 더욱더 이제 앞으로 발전돼가지고 이 정보화에서 오늘의 주제인 뭐다? 유비쿼터스를 바꿔버리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특히 오늘 이야기하는 인터넷을 이해 못한다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여러분의 행복과 점점점 멀어지는 그대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강의가 공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제는 이해를 하고, 그죠? 어떤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유비쿼터스, 유코리아를 실천을 해야 되고, 맞습니까? 우리나라 현재 인터넷 인구가요, 3,800만 명이 된답니다.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인구는 이제 컴퓨터, 인터넷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20대, 30대, 40대, 웬만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컴퓨터에 담아놓고, 맞습니까? 현재 전자공간에서 여러분들, 물리공간보다 전자공간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특히 학생들은, 현재 제가 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전자공간과 인터넷이 만드는 전자공간과 현실 세계의 공간, 물리공간의 생활이 반반 정도 된대요. 한 50% 정도가 이미 우리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분 쇼핑하고, 여러분 예매 활동도 하고, 그죠? 게임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맞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면 인터넷에서 여러분 고스톱 치는 거는 거의 상식화가 됐습니다. 오프라인에서 10만 원이 왔다 갔다,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산업화 시대예요. 그죠? 지금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특히 화상으로, 여러분 게임도 즐기고, 그렇죠? 기업 활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 이 주제 유비쿼터스 이 강의를 잘 이해해가지고 특히 여러분들이 행복의 선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JJH가 열강을 하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강의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책에도 없는 이야기 제 나름대로
이제 컴퓨터의 1세대로서, 또 인터넷을 처음 접하면서 같이 생활한 사람으로서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아파트를 만든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닷컴 기업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인터넷 산업하는 기업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신흥 갑부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뭡니까? 컨텐츠 사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기업이 세계 제일 거대 기업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나의 영원한 친구인 빌 게이츠도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었습니까? 강철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컨텐츠, 소프트웨어, OS를 만들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수출해가지고 전 세계 제일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사업을 해보자. 또 기존의 기업들도 또 국가도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자. 맞습니까? 그리고 이 태백도 탈출하자. 아,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인터넷을 가지고 어떤 형태든 우리가 쇼핑몰을 만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가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드웨어에 대해서 거의 환상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죠? 과거에 집채만한 컴퓨터가 이제 아주 소형화되면서 책상 위에 놓여지고 노트북으로 탈바꿈하고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는 이제 들고 다니고도 귀찮다. 그죠? 시계형 컴퓨터가 나오고 그죠? 이제 이 컴퓨터가 모든 객체에 숨어버립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모르고 이제 하드웨어를 가는 곳곳마다 anytime, any place, any on the device 개념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접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면은 어떤 형태든 바로 내일을 대신해주는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존재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드웨어 중에서도 이렇게 특히 사업에 인터넷 사업에 활용해야 되는 이 하드웨어가 PC로서는 좀 부족하고 우리 좀 전문용어로 뭐다? 서버다 합니다. 서버. 고성능 컴퓨터. 이런 서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하드웨어가 우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 하드웨어를 움직여주는 소프트웨어들, 각종 이제 프로그램들. 이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OS, 그죠? OS. 흔히 이제 여러분이 많이 접하는 윈도우 98, 윈도우 XP, 윈도우 ME 이런 OS가 없이는 여러분 뜻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인터넷 사업에 이용되는 OS는 우리가 개인용 OS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 좀 전문 용어 같습니다만은 리눅스라든지 특히 윈도우즈 NT라든지 그죠? 또 윈도우 2000, 윈도우 2003 이런 서버용 즉 우리가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런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이 OS란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기반 위에 뭐니 해도 뭐다? 이 정보를 빛의 속달로 전달해주는 네트워크, 통신망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트워크, 그죠?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하드웨어 또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특히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죠? 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거의 환상적으로 여러분 개념을 뜨거운 가슴으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없다면은 우리는 이제 인터넷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사업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성능의 서버, 특히 또 퀄리티 높은 이런 소프트웨어들, 또 아주 빛의 속도로 데이터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이런 업체들이 있죠. 그죠? 특히 이런 거 우리는 ISP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런 업체들. 특히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만약 자금이 많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자체 구축할 수도 있고요. 하드웨어를 사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네트워크망을 사용하면 되고요. 또 개인이 집에서 소홀을 하더라도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라. 이런 사람들도 구입하면 됩니다만은 통상 이게 이제 구입이 힘들면은 이제 뭘 이용한다? IDC를 이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IDC는 뭐냐면은 인터넷 데이터 센터 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임대해주는 이런 사업을 ID 사업이랍니다. 그죠? 통상
여러분들이 처음에 인터넷으로 어떤 컨텐츠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이런 IDC에 여러분 의뢰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하드웨어를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네트워크를 여러분 구축하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 어떤 사람은 제가 그래요. 인터넷 사업은 그거 머리카락만 빠지면 안 되나? 아닙니다. 요즘은 인터넷 사업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요해서 통상 어떤 기업에서 이런 다 큰 기업들도 한 가지고요. 또 여러분 소호 시스템 하더라도 이런 IDC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사업할 때 초기 자본금을 줄일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IDC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할 때 알아보시면 아주 요즘 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기반이 돼야만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아이템으로 이 태박을 탈출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인터넷 사업을 위해서 이런 인터넷 기반인 이런 걸 제공해주는 업체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는 드디어 인터넷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니까 내가 이미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를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이 뭐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저런 걸 지원받아서 우리가 활용 사업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 말입니다. 활용을.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하는 사업 중에 가장 일반 기업에서 하는 걸, 이제 기업의 활동, 또 경영 활동을 하는 걸 우리는 한마디로 좀 전문 용어로 인트라넷이랍니다. 인트라넷 구축 사업. 예. 현재 최강의를 듣는 전국에 계시는 경영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인트라넷. 그죠? 그래서 인트라넷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통상 인트라 하면 이제 내부 조직, 내부 이런 뜻이에요. 예? 인트라. 이제 이 넷은 인트라와 그 다음에 인터넷의 합성어가 바로 인트라넷입니다. 즉, 내부에서 기업 활동을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내부 회사의 모든 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걸 우리는 통상 인트라넷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 회사에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컴퓨터가 소형화되면서 가격이 줄어들면서 이제 우리 기업의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한테 컴퓨터를 다 이렇게 주어졌죠. 아마 지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책상 앞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만약에 타작이겠다면 그런 회사는 빨리빨리 나와야 됩니다. 예, 오래 못 가고요. 전혀 아직까지 노트하고 북만 있다면 그런 기업의 환경은 산업화 시대의 환경이지 IT 정보화 시대의 기업 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마 우리나라 지금 웬만한 기업이든 여러분 앞에 아마 컴퓨터가 다 놓여 있을 겁니다. 컴퓨터가 없다면 단장 뛰쳐나와야 됩니다. 왜? 바로 내일 망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컴퓨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뭡니까?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컴퓨터들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의 조직에서 각각의 정보기기,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했는 걸 우리는 넷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넷이라고 합니다. 그죠? 통신망 구축을 통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뭐 정보 공유, 자원 공유, 공유를 통해서 이제 기업의 모든 활동이 한마디로 뭐다? 생산적으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공유. 그렇죠? 그래서 현재 내가 지난 시간에 공유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IT 정보화 시대, 특히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 가장 우리가 가져야 할 문화 중에 중요한 게 뭐다? 세어 정신 공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젠 여러분 정보가 돈이죠. 에? 현재 제가 강의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보 격차에서 뒤지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과거에는 뭡니까? 산업화 시대는 돈이었습니다. 자금에 의해서 빈부격차. 이제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팔자가 아니고, 에? 돈 많은 사람이 부자요, 돈 없는 사람이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닦고 조이고 기름쳤잖아. 근데 여러분 정보화 시대는 뭐다? 정보격차에 뒤지지 않아야죠. 정보격차, 디지털 디비던스, 정보격차요. 이제는요, 이제 빈부격차도 정보격차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정보가 돈이다. 에? Information is money, content is money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격차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에? 그래서 특히 정보는 여러분들 공유를 하면 할수록 더 커지죠? 에? 이제는 이 IT 정보화 시대, 유비코드 시대 지배하는 논리가 뭐냐? 에? 이제 논리적인 사항들, 정보, 행보,
그렇죠? 기쁨,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인터넷을 활용해 보니까 모든 게 공유가 되더라. 프린트도 뭡니다. 과거에 10대 사줬던 걸 한 대만 사고 네트워크로 공유를 하니까 프린터 서버를 만들어 놓으니까 한 대로서 10사람이 사용하더라. 생산성이 극대화되겠죠. 자원 공유를 통해서 경비 절감이 일어나고. 맞습니까? 또 기업의 그 정보도 과거에 페이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보니까 정보 공유를 통해서 10시간 만에 이루어질 기업의 활동이 1시간 만에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내용이 구축되고 우리가 이제 생산성이 극대화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웬만한 기업에 가면은 여러분 개인도 한 가지 홈페이지는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 맞습니까? 홈페이지에서 있는데 이제는요. 유비쿼터스 시대. 홈페이지만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그 기업의 뭐 대표자 인사, 조직도 이 정도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이제는요. 이제 그 기업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기업의 모든 업무, 모든 업무를 이제 인터넷에서 바로 구축하는 이런 걸 우리는 인트라넷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을. 쉽게 말해서 이제 결제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자결제로 회의도 왜 모입니까? 자기 앉은 자리에서 보통 화상회의도 이루어지고 맞나요? 결제, 그 다음에 직원들 간에 또 커뮤니티, 사내통신 요즘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모든 우리 조직원들 간에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경영활동, 기업활동을 하는 걸 우리는 뭐다? 인트라넷 시스템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요.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 기업을 움직인다면 아마 그 기업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인트라넷이 구축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은 빨리 유비쿼터스를 대비해가지고 기업의 모든 업무를 조직화, 인터넷화, 인트라넷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런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자금이 풍부한 기업에서는 그죠? 또 아주 전문가들을 웹마스터, 웹디자이너, 웹프로그래머 이런 사람을 뽑아서 자체 구축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전문 이렇게 인터넷 기업한테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이렇게 구축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현재 IT 정보화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 진정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런 인트라넷을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이 기업에 들어가면서 인트라넷으로 이제 기업 활동이 생산적이 일어난다. 그럼 이제 기업 활동뿐인가? 이제 이 인트라넷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 좀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엑스트라넷입니다. 엑스트라넷은 개념이 뭡니까? 이제는 기업 대 기업이에요. 내 거래처, 그 다음에 내 고객들, 또 인터넷에서 서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내 거래처라든지 구매 고객들이라든지 그렇죠? 내 어떤 A라는 기업과 관련되는 기업 대 기업 간의 업무 통합이 뭐다? 엑스트라넷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본사와 또는 지사라든지 그죠? 또 기업 대 고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을 우리 기업 내에서 익스트라넷과 엑스트라넷으로 이제 경영의 극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TCO화가 절감이 되고 그 기업의 생산성이 극대화되더라. 그래서 요즘은 인트라넷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도 젊은 학도들은 인트라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전자결제에 여러분들이 또는 전자회의에 또는 사내 커뮤니티에 여러분이 익숙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제대로 된 기업에서 들어가서 일하기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는 이미 발빠른 기업들은 이미 유비쿼터스를 대비해가지고 이 비즈니스, 유비즈니스를 실천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내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 기업보다도 이제 가장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전자상거래다. 바로 이카머스다. 전자상거래. 그래서 이미 전자상거래는요, 이미 보편화되고, 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져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전화기를 듣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인터넷에서 쇼핑하는 거는 거의 기본이 됐을 겁니다.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신발도 구매를 하고, 그죠? 돌아다니면서 가격도 비교해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신청을 하고, 또 인터넷 결제를 하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집에 택배가 오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하고, 맞습니까? 이미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건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인 게 우리는 B2B 하는 개념이죠. B2B. 그리고 또
B2C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C2C 개념도 있습니다. 또는 G2B 개념도 있고요. G2C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가장 현재 전자상거래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B2B와 B2C다 이 말입니다. B2B와 B2C. 그래서 B2B는 뭐냐면은 우리 통상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다 이 말입니다. 기업 대 기업에서 이제는 모든 기업 활동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죠? 도매, 공동구매, 내 기업의 물건을 원하는 어떤 기업에서 이제 굳이 그 기업을 방문하고 물건을 보지 않더라도 B2B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미 물건을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B2B는 이미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그죠? 과거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울의 큰 동대문 시장 같은데 일반 지방에 또 소매점을 하는 상인들이 새벽차를 타고 도시락을 사들고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시장을 헤매면서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다시 보따리 들고 가서 경영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미 인터넷에서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고 B2B를 통해서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차가 텅텅텅 비어 있습니다. 새벽 기차가 과거에 꽉꽉 찼던 새벽 기차가 그래서 생산성이 극대화되더라고요. 그죠? 굳이 그 넓은 시장을 돌아다니냐 물건을 도매 사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동구매라든지 통해가지고 아주 가격 비교해가면서 퀄리티 높은 품질을 물건을 사가지고 자기가 다시 판매를 하더란 말이에요. B2B. 그렇죠? 그럼 여기 봐도 또 가장 일반적인 게 B2C다. 그래서 B2C는 비즈니스 투 카스터머다. 즉 비즈니스 투 클라이언트. 이제 어떤 기업과 고객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B2C는 여러분 그죠? 인터넷, 홈쇼핑도 그렇지만 인터넷에 이제 쇼핑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통신 쇼핑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웬만한 물건들은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접속해서 클릭으로 모든 물건을 내가 집에서 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가. 그죠? 이게 바로 뭐다? B2C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물건의 90%를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정도로 이미 B2C, B2B 시장은 엄청난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B2C 또는 C2C도 가능하다. 벼룩시장, 인터넷 벼룩시장을 개쳐놓고 개인 대 개인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초월을 갖고 물건을 이미 주고받고 한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 또 G2B, 정부대, government to business. government to business, 그죠? 이제 정부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조달 물건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공공 기업 활동을 하고 또 같은 형태로 G2C도 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이게 유형들입니다만은 이미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B2B와 B2C는 우리가 현실화되어 있다. 그죠? 이런 시대에 이제 과거의 물건을 우리나라에 팝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활용하면은 자, 여러분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런 전자상거래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IT 정보화 시대, 지금 저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컴퓨터를 켜야 됩니다. 켜고 여러분 컴퓨터는 어떤 형태든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고정된 개념으로 앉아서 여러분들이 B2B, B2C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신발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지하철 속에서 여러분이 책을 구매할 수가 있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물건을 비교하면서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전자상거래 쪽도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쪽에서 핸드폰에서 이제 모바일 이런 우리가 비즈니스를 우리는 모바일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바일 비즈니스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크게 보면은 유비쿼터스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유비쿼터스, anytime, any place, any on the device. 그렇죠? 현재 우리가 전자상거래 하는 게 굳이 이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접속 안 시켜도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서 물건 구매가 곧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모바일 비즈니스가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 핸드폰도 귀찮더라. 가는 곳곳마다 뭡니까? 모든 객체에
컴퓨터가 들어가 버리죠. 컴퓨터의 프로세싱 기능이 들어가 버리고 이제 인공위성망으로 가는 곳곳마다 모든 객체의 IP 어드레스가 부여돼가지고 바로 통신망이 형성되더라. 웹이 웹 건물이 무선으로 전부 다 형성이 돼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통신망 속에서 살더라. 그래서 이제는 굳이 컴퓨터를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인터넷 접속 안 시켜더라도 내가 anytime, any place, any on the device 아무 데서나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 그게 바로 뭐다? 유비즈니스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유비즈니스를 먼저 실현시킵니다. 어떤 기업에서 이제 쇼핑몰도 핸드폰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겠고요. 이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이제 이런 전자상거래 이루어지도록 우리나라가 기반을 조성해야 되고 어떤 기업들이 그런 활동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현재 이 비즈니스에서 모바일 비즈니스로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로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죠. 하나님도 못 받고 대통령도 못 만다는 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 그죠? 지피직이면 백전백승이다. 먼저 가자 이 말입니다. 다른 국가보다 빨리 이런 환경을 생산적인 이런 모바일 환경 유비쿼터스 환경을 우리나라가 먼저 건설하자. 그리고 정확히를 듣는 여러분도 먼저 이런 걸 이해하고 앞서 나가자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따로 없죠. IT 정보화 시대 부자 되는 거는 몇 가지고?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가 뭐예요? 너또 복권.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정보다 이 말입니다. 정보가 돈이고 이제 정보를 가공 처리하고 이제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이 부를 선물 받는다. 즉 정보가 도이다 이 말입니다. 과학에는 내 머리에 드는 지식. 내가 똑똑해야만이 부를 선물 받았는데 정보화 시대는 이젠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컴퓨터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하고 가공 처리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만 여러분 더 들어간다면 여러분 또 이제는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2만 불, 3만 불 선진국 되고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부입니까? 그렇죠? 먼저 이해를 하자.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시대에 순응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전자상거래를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나라 좋은 물건들을 국내에서만 소비하느냐? 저는 주장합니다. 이런 전자상거래를 확실히 우리가 B2B, B2C를 실현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구매 활동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연스럽게 왜 굳이 청바지를 들고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넘어갑니까? 가서 또 이라크로 넘어갑니까? 물건 다 파지도 뭐하고 죽어 돌아옵니까? 그렇죠? 인터넷에서 전자상거래에서 뭐냐? 국내뿐이 아니고 뭐다? 국외로 우리의 좋은 상품들을 수출하자. 맞습니까? 이게 IT 정보화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 진정한 상거래다. 비즈니스다 이 말입니다.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 모바일 비즈니스, 유비즈니스로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큰 개념들, 이렇구나. 이제는 현재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 또 우리 소비자들도 이제 인터넷에서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쇼핑을 즐기고, 그렇죠? 또 국내뿐 아닙니다. 국외의 좋은 물건들도 굳이 외국에 가서 안 사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이미 우리 책 같은 거 다 사잖아요. 그죠? 아마존 이런 데서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국외의 좋은 서적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 활동 이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활용을 잘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도 이제 행복을 선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전자상거래 이야기였습니다. 전자상거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사하고 싶다. 그죠? 현재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빌딩이 없더라도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기업 활동하는 걸 우리는 다 큰 기업이다. 이랬죠. 다 큰 기업들. 그래서 1995년을 필두로 다 큰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지금 곧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되고 시작합니다. 다 큰 기업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없어요. 빌딩도 없는데 온라인에서 홈페이지 주소 하나만 가지고 수많은 활동을 하는 다 큰 기업들. 그리고 특히 지금요. 집에서 하나의 아이템 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은 바로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수많은 자본을 가지고 임대를 내고 이렇게 굳이 안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저 이야기 여러분 이 태백들
20대 태반이 백수 여러분들 38선, 45정, 56도 이미 잘 아시죠? 이런 시대에 이제 아주 생산적인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이템 하나 가지고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카드비 때문에 죽지 마세요. 인터넷에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작은 자본, 소자본으로 그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임대해가지고 집에서 자기 아이템 가지고 경영 활동을 하는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소다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다 큰 기업들, 소들이 이제 우주순적으로 생겨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전자상거래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소를 하든 다 큰 기업을 하든. 그래서 그 회사 설립 자체도 굉장히 쉬워요, 요즘은. 온라인상에서는. 그래서 온라인 기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니 해도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 중에 가장 핵심이 뭐다? 컨텐츠 사업이다. 컨텐츠 사업, 컨텐츠. 여러분, 컨텐츠가 무슨 뜻입니까? 컨텐츠? 내용물입니다. 과거에 인터넷에서 늘 이야기했죠. 홈페이지, 그리고 검색, 채팅 정도 있다가 이제는 그 인터넷에 홈페이지 안에 막강한 컨텐츠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컨텐츠가. 그래서 이 컨텐츠 중에서 지난 시간에 언급되었습니다만 교육, 아주 퀄리티가 높은 명강의들, 이미 교육, 인터넷을 활용해서 교육이 컨텐츠가 이미 서비스되는 건 이미 5년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 강국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입시 사이트들, 우리 대학 입시 쪽에는 수많은 사이트가 만들어져가지고 명강사의 강의를 여러분 굳이 교육기관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학교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클릭 하나에 결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방 안에서 환상적인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서강의도 안 가잖아요. 클릭만 하면 밥 먹었나 나와서 명강의가 펼쳐집니다. 그죠?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제 강의가 벌어지고 교육 사업하는 걸 우리는 뭐다? 이러닝이다. 그죠? 근데 이러닝, 특히 우리나라 이러닝 기술이 최고다 했습니다. 내가 늘 주장합니다. 이제 IT 강국이 뭡니까? 클릭 많이 한다고 IT 강국이 아니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고스톱 많이 친다고 그게 IT 강국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이러닝 기술, 이런 좋은 컨텐츠를 수출해야 되고 특히 이런 컨텐츠를 가공처리 만들 수 있는 기술자, 휴먼웨어. 그렇죠? 휴먼웨어, 사람을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가 뭐다? 2만 불, 3만 불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고 내가 매번 강의 때마다 목놓아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휴먼웨어 실천, 컨텐츠 수출, 자동차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강철 수출하는 게 아니고 이 양질의 컨텐츠를 우리가 전 세계에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요. 외국에도 이러닝이 굉장히 활발합니다만 그 기술이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떨어지더라. 교육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텍스트, 글자 환경이고 그림 정도인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인터넷에서 클릭만 하면요. 밥 먹었나 나와가 생중계가 이루어지고 현장보다 더 실감 있게 인터랙티브하게 상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런 좋은 이러닝의 제작 툴, 이런 기술들을 팔아먹어야 되고요. 이런 이러닝을 실천할 수 있는 휴먼웨어 기술자들을 전 세계에 보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100만 양병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만 양병설.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율곡이입니까?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잖아요. 임금이요.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훈련된 10만 명의 군인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 말을 안 듣고 임금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 해가지고 임진왜란을 당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듯이. 지금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자들,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기술자를 양성해가지고 전 세계의 휴먼웨어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뭐다? 선진국이 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수출도 좋죠. 강철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IT 전문가로서, IT 전도라서 특히 유비쿼터즈 시대 우리나라가 살 길은 뭐다? 컨텐츠 수출이다. 휴먼웨어를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해 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미 교육은 인터넷에서 평생 교육이 진행되고 이미 대학들도 온라인 대학, 인터넷에서 학위를 받는 사이버 대학이 전국에 17개가 만들어지고요. 굳이 대학이 오프라인 대학이 왔다 갔다 안 하더라도 자기 생업을 하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학위를 받는 사이버 대학이 벌써 우리나라 17개고 특히 인터넷을 활용해서 지금 전 세계의 대학들이 하나가 글로벌하게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 대학들이 우리나라에 와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학생들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예? 제가 대학에 있어 보면은 왜 우리나라 대학들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왜 우리 국내에서만 학생들을 모집합니까? 그리고 학생이 없다고 대학이 통폐합을 시킵니까? 외국에 가보세요. 외국의 웬만한 대학들은 여러분들 그 대학의 국내 학생들보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더 많아요. 예? 지금 선진국 대학들은 자기 나라 학생들 외에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그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나갑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즉 인터넷으로 전 세계 학생들을 불러 모으자 이 말입니다. 예? 대학에 입시 설명할 때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학생들을 모아야 되지,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국내 교육 환경이 지금 바뀌고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 교육에 관여하는 여러분, 아주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대의 큰 개념을 가지고 교육을 설계해야 되겠다. 그죠? 이러니 특히 이제 앱러닝은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도 핸드폰에서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움직여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퀄리티 높은 양질의 컨텐츠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한 가지다 이 말입니다. 유비쿼터스 러닝이 곧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미 교육은 자리 잡았고요. 특히 여러분들 내가 늘 게임이라는 컨텐츠 과거에 오락실에서 50원 100원에서 가지고 2시간 3시간 하다가 주인 눈치 보고 쫓겨나는 그런 시절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게임은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의 인터넷 게임은 막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수출하고요. 벌어들이는 외화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게임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영업이익을 남기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또 프로게이머가 생겨가지고 24시간 게임하다가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프로게이머들이 인기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있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파트 내가 나중에 한 파트 한번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미 게임도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 전 국민 웬만한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 고스톱 치는 거는 보편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게임. 특히 방송도 한 가지다. 방송. 과거에 브로드캐스팅에서 이제 인터랙티브한 방송들 이미 DMB들 그죠?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 그죠? 핸드폰에서 이제 TV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 안에 있는 TV가 세상 밖으로 걸어다니는 시대 이미 실현하고 되어 있는 거. 방송도 이제는 엄청난 컨텐츠 그죠? 양질의 컨텐츠 이제 이 방송도 나중에 한 파트 이야기합니다. 방송 특히 문화 컨텐츠 그죠? 문화 컨텐츠 교육, 게임, 방송, 그 다음에 금융. 과거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시킨 것. 인터넷 뱅킹. 우리나라 20대, 30대, 40대들은 웬만하면 합니다. 인터넷 뱅킹. 그렇죠? 인터넷 뱅킹. 그렇죠? 금융, 정권. 이 인터넷 뱅킹도 앞으로 모바일 뱅킹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여러분 정권에서 주식을 주고받고 사는 정권도 이제는 핸드폰에서 주식 시세를 볼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환경이 뭐다? 유비쿼터스 환경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재 이거 외에도 수많은 이제 컨텐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컨텐츠 여러분 생각을 디지털화하면 곧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듣는 여러분들도 이제 산업화 시대 아날로그 물리적인 어떤 아이템을 디지털화 해버리면 그게 뭐다? 인터넷에 통용되는 컨텐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이제 양질의 컨텐츠 정보는 앞으로 점점 불행히도 유료화됩니다. 상당한 부분 초창기에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무료가 많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좋은 컨텐츠들은 인터넷에서 유료화를 한다는 거요. 돈 안 주고는 전자마니, 사이버마니 돈을 지급하지 않고는 여러분 명강의를 들을 수가 없고 돈을 주지 않고 이제는요 여러분 게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방송도 못 보고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마 인터넷 뱅킹도 못하는 시절이 옵니다. 그렇죠? 초창기에 여러분들 이 닷컴 기업들이 한번 몰락을 했습니다. 95년도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97년, 98년 인터넷 IMF를 맞이하면서 닷컴 기업들이 일제 몰락, 닷컴 기업의 몰락이라는 단어가 신문 매체에 떠들었습니다. 왜 몰락되느냐? 이 닷컴 기업들이 뭡니까?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그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이런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가 서비스하니까 아무도 돈을 안 내더라.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에서 여러분 게임하고 강의를 듣고 돈 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인드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저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 여러분들, 이젠 인터넷에서 돈을 결제해야 된다는 게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닷컴 기업들이 이런 컨텐츠를 저도 많이 만들어 보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양질의 컨텐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닷컴 기업들이 유료화를 하지 못해서 몰락을 하다가 다시 2000년대부터 다시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검색 엔진에 어떤 특정 홍보를 하더라도 돈을 줘야 됩니다. 과거에 전부 공짜였던 게. 그래서 이 컨텐츠가 유료화되는 거는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생각을 디지털화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활동, 장사를 할 수가 있고요. 아이템만 좋으면 떼부자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신흥부자들은 어디서 나온다? 인터넷에서 아주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서비스하는 업체, 이 닷컴 기업에서 이제 부자들이 나오고 전 세계에 여러분들을 갑부들은 뭐다? 닷컴 기업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일본의 아웃도어. 완벽한 닷컴 기업입니다. 이 닷컴 기업들이 거대한 조직으로 지금 발전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 그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닷컴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시대 여러분도 사업할 수 있다. 카드비 때문에 죽지 말고 그렇죠? 나는 이태백이라고 전국 벽수연합회만 가입하지 말고 이제 닷컴 기업 소호 시스템을 여러분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특히 좋은 점은 뭐냐? 인터넷에서는 한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물리적인 걸 논리적으로 바꿔버리면은 컨텐츠만 만들 수 있다면은 어떤 것들도 다 사업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렇죠? 물리적인 제약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가는 길을 알고 이제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방법. 그죠? 오늘 제가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분 소호 시스템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도 닷컴 기업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런 인터넷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렉시블한 우리 국민이 돼야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요. 이런 좋은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컨텐츠가 수출되고 이런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제품화된 사람, 휴머니어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기업들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원가 많이 들어가고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보다는 닷컴 기업들 그죠?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그런 게 종사해야 생산적으로 그 기업도 수지가 낮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안 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야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IT 강국이지 클릭 많이 하고 컴퓨터가 보고 많이 됐다고 IT 강국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유비쿼터스를 조금 이해했습니다. 그죠? 다음 편에는 계속 이어서 차세대 인터넷. 앞으로 인터넷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인터넷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 개봉박두 커밍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다소 딱딱한 이야기를 가지고 인터넷과 사업, 인터넷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바로 유비쿼터스 세상으로